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 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국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는 다 했고요. 문화가 남았네요. 문화만 잘 하시면 그 어렵다고 하는 삼국시대 드디어 클리어,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성공적으로 보고 계시다면은 한국사의 앞으로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훌륭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번 강의 또 멋지게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여러분, 제목은 삼국의 문화입니다. 문화 하면은 정말 많은 내용들이 나와가지고요. 정말 공부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불편한 그런 마음도 좀 들 텐데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비록 고급이라 할지라도 내용이 쉽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제의 경향에 맞춰서 우리 공부 역시 쉽게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현재의 출제 경향은 가장 쉽고 또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그것을 위주로 명확하게, 오직 그것만을 명확하게 기억을 한다면 가장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의 동영상을 보실 때에는 책을 펴시고 함께 보시면서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강조를 드리는 거는 책에다가 표시를 하시고요. 그리고 복습을 하실 때에는 꼭 기억해야 할 스토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죠, 책에. 그거 한번 정독을 싹 하신 다음에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 체크하신 거, 그건 위주로 보시고요. 그리고 책에 또 중요한 내용이 노란색으로 형광칠이 돼 있을 겁니다. 형광 표기가 돼 있는 거. 그것만 잘 정리하시고 암기를 하셔도 합격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여러분, 삼국의 문화인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요. 이걸 할 겁니다. 고대 고분 양식을 할 건데 이 부분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많은 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출제의 포인트는 3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선 이 각각의 고대 고분 양식들이 있는데 그 고분 양식들이 대체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일단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형태가 대체로 이렇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양식의 대표 무덤이 도대체 뭐냐, 한두 개씩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마총이 뭐의 대표 무덤이고 장군총이 또 뭐의 대표 무덤이고 그래서 한두 개 정도 대표 무덤을 기억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실 건 뭐냐면요. 이 무덤 양식이 그 국가의 시기에 따라서 유행을 타거든요. 그래서 고구려 초기에는 뭐가 유행했고 그리고 고구려 후기로 가게 되면은 또 어떤 그 무덤 양식이 또 유행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국가별 시기의 유행 상황을 유행을 한번 정리를 하신다면은 여기 어렵다고 하는 이 고분 양식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전혀 부담을 갖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하세요. 한능검 응시자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로 잘 아는, 가장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응시생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고대 고분 양식은 일단 크게 몇 종류일까요? 크게 몇 종류? 맞춰보십시오. 정답은 4개라는 겁니다. 4개. 그 고대 고분 양식, 순서는 뭐부터 먼저를 공부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각각 하나씩 우리가 각계의 격파를 할 텐데요. 제일 먼저 그 무덤 양식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제일 먼저 이해하세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서 그거 알아. 요 정도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실 거는 그것의 대표 무덤. 가장 대표적인 그 무덤 양식이 뭐지? 어떤 거지? 그거 나 알아. 장군청. 바로 그거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실 거는 공부를 다 한 다음에 그 무덤 양식이 이제 각각의 것들이 국가별로 유행을 한 시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또 암기법이 있습니다. 그대로만 하시면 충분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씩 해 볼 텐데요. 이 네 종류를 뭐부터 먼저 해도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하나씩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네 종류는 요렇게 네 개다라는 거죠. 돌무지 무덤, 굴식 돌방 무덤, 벽돌 무덤, 돌무지 덧널 무덤. 순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 자, 하나씩 해볼까? 네, 돌무지 무덤이 제일 먼저 나왔네요. 일단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돌무지 무덤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미 한번 봤습니다. 이미 청동기 시대에 공부를 했어요. 청동기에 가장 대표적인 무덤 양식 3개 있었습니다. 뭐 있었죠, 여러분? 고인돌하고 그리고 돌널 무덤. 돌널 무덤. 널 무덤은 초기 철기죠. 철기고. 네, 돌널 무덤이 청동기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돌무지 무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청동기 때 발달한 이 돌무지 무덤은 처음에는 굉장히 기초적인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뭐 땅이 이렇게 있으면 네, 시신이 이렇게 있고 네, 그리고 요 위에다가 뭐 시신을 조금 파서 뭐 넣는 경우도 있고요. 네. 자, 요렇게 돌을 이렇게 쌓아서 돌 무더기를 만들었다. 요게 바로 청동기 시대에 가장 먼저 등장한 돌 무지 무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발달을 해가지고 이 삼국시대에는 어떠한 돌무지 무덤을 가지게 되었느냐. 규모가 아주 엄청 커진다라는 거죠. 규모가 굉장히 커진다. 규모가 굉장히 커지면서 또 여기 이렇게 둥글둥글했는데 각이진, 각이진 돌무더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단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된다. 그래서 거의 뭐 이게 피라미드 수준으로 뭐 이렇게 7층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높아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발전을 한 게 바로 다름 아닌 돌무지 무덤이 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진 보고 계시죠? 네, 그게 뭔지 그렇구나 이렇게 딱 이해만 하시면 되겠어요. 대표 무덤은 두 개만 딱 기억을 하십시오. 물론 만약에 공무원 한국사 공부를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한능검에서는 2개면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암기법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외워보십시오. 자, 어떤 장군인데요. 그 장군이 석촌 장군이에요. 석촌 장군은 무예만 열심히 공부하고 책은 잘 안 읽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외워봅시다, 여러분. 석촌 장군은 무지해. 무식해. 네, 이렇게. 네. 자, 한번 외워보세요, 여러분. 석촌 장군은 무지해. 석촌 장군은 무지해. 네,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돌무지 무덤, 대표 무덤이 이렇게 2개라는 겁니다. 자, 요 무지는 뭐 당연히 돌무지 무덤이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자, 그 2개가 뭐다? 여러분 사진 같이 보고 계시죠? 석촌동 고분. 석촌동 고분. 그리고 장군총. 이렇게 2개가 가장 대표적인 돌무지 무덤이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석촌동 고분은 어느 나라 거죠? 백제 거죠. 그리고 장군총은 고구려 겁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의 초기 무덤 그리고 백제 그 초기 무덤 이렇게 백제 초기 무덤이 고구려와 같은 이러한 돌무지 무덤이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의 사실을 통해서 백제를 건국한 세력이 고구려로부터 이렇게 갈라져 나왔다라고 하는 거를 유추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백제 건국 세력 누구죠, 여러분? 백제 건국자는 온조죠, 온조. 바로 고구려에서부터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백제 건국 세력이 고구려이다라고 한 거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바로 석촌동 고분의 돌무지 무덤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돌무지 무덤은 끝이에요. 그 다음에 유행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돌무지 무덤 지워주시고, 자, 얼른. 자, 제가 깔끔하게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벽돌 무덤이 나왔네요. 여러분 벽돌 무덤은 벽돌로 만든 건 무조건 중국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좋아요.
벽돌 무덤이건 아니면 벽돌 탑이건 간에 벽돌을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거는 네, 중국에서 네, 그게 원조고 우리나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벽돌 무덤은 일단 네,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형태는 뭐 그릴 것도 없습니다. 땅을 판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를 전부 다 벽돌로 다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땅을 이렇게 싹 판 다음에 이제 벽면을 벽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내부 공간을 전부 다 벽돌로 장식하는 그러한 무덤을 바로 벽돌 무덤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대표 무덤. 역시 두 개가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라면 조금 더 하셔야 되는데요. 네, 우리 한능검에서는 두 개면 충분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여러분. 자, 아무튼 벽돌을 싫어하는 뭐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거 왜 벽돌로 만들어? 벽돌은 무효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자, 몇 번 외워보시면 네, 중얼중얼 해보면 금방 이렇게 네, 입에 그냥 착착 붙습니다. 네, 벽돌은 무효야. 벽돌은 무효야. 자, 그게 무엇이냐? 바로 네, 벽돌 무덤의 대표적인 네, 무덤은 요렇게 두 개. 네, 자, 무가 뭐냐면요, 무령왕릉입니다. 무령왕릉 벽돌탑이고요. 아, 벽돌 무덤이고요. 네, 그리고 효, 요거는 발해의 정효공주묘. 네, 여러분 정혜공주묘가 있고 정효공주묘가 있는데요. 벽돌 무덤은 정효공주묘입니다. 그래서 암기법이 좋아요. 무효야, 아 무효야, 무효, 아 무령왕릉 그리고 정효공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외워주세요. 자, 정효공주묘. 자, 이렇게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벽돌 무덤 양식이 되겠는데요. 무령왕릉은 여러분 나라가 어느 나라죠? 네, 백제죠. 네, 백제고 정효공주묘는 말씀드렸다시피 네, 발해. 네. 발해 3대 왕이 문왕이거든요. 문왕의 넷째 딸입니다. 근데 문왕이 살아있을 때 딸이 먼저 죽었어요. 네, 그래서 네, 문왕이 정효공주 묘를 만든 것이죠. 네, 당연히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둘 다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만든 벽돌 무덤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백제 무령왕릉은 이 중국 남조의 양나라의 벽돌 무덤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발해 정효공주묘는 당시 중국은 당나라이기 때문에 당나라의 영향을 네, 받은 벽돌 무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하시면은 무덤 뭐 대부분 포기하시는데 전혀 포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오면 굉장히 반가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돌무지 덧널 무덤. 자, 요거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거는 오직 신라에만 있어요.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네, 신라에만 고유한 무덤 양식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신라 고유의 무덤 양식으로서 돌무지 덧널 무덤이 있다. 자, 일단 여러분 덧널이 있습니다. 널은 사람의 시신을 넣는 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요 안에 이제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이렇게 안장을 했습니다. 요게 널이고요. 요게 널, 관이고요. 요 널을 보다 더 큰 널, 보다 더 큰 관 속에다가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큰 관이 있습니다. 요렇게. 네. 이 속에 이런 식으로 넣어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널을 또 하나 덧댄 널이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하느냐, 이 노란색의 이 관을 바로 덧널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 덧널 속에 사람의 시신을 넣은 네, 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껴묻거리, 함께 묻는, 끼워서 묻는, 함께 묻는 부장품들, 네, 정말 많은 금은 보물들을 요 안에 함께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덧널 무덤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돌무지래요. 그 다음에 여기를 돌로 이렇게 막 아주 큰 돌로 이렇게 막 쌓아요.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막 큰 돌을 쌓은 다음에 그 위에 또 흙을 덮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의 산 수준으로 굉장히 아주 큰 규모의 네, 무덤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와 같은 무덤이 바로 신라 고유의 양식인 돌무지 덧널 무덤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여기에 벽이 있나요? 벽이 없습니다. 그렇죠? 벽이 없잖아요. 이건 다 나무입니다. 나무기 때문에 네, 요거는 금방 이제 주저앉아 버리겠죠. 없어져 버리겠죠. 네, 그래서 벽이 없습니다.
벽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돌무지 덧널무덤은 벽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벽화가 없다라는 거죠. 네, 벽이 없기 때문에 그릴 공간이 없어서 벽화도 없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자, 여러분 이 돌무지 덧널무덤에 통로가 따로 있습니까? 통로 없죠. 네, 그냥 통째로 덮어버렸잖아요. 돌도 덮고 그 위에 흙도 덮고. 그래서 통로가 없습니다. 통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도굴꾼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아주 힘들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도굴이 매우 곤란하다. 그래서 신라의 금관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바로 이 안에서 발견이 되는데 도굴이 어려워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남아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두 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돌무지 덧널무덤은. 그런데 여러분 다음번에는 우리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굴식 돌방무덤 공부하실 거거든요. 굴식 돌방무덤은 정반대입니다. 굴식 돌방무덤은 벽이 있어요. 그래서 벽화가 있고요. 그리고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로 따라 들어가서 싹 전부 다 훔쳐가지고 그냥 그 통로 따라 나와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굴식 돌방무덤은 도굴이 매우 용이하다, 쉽다라고 하는 정반대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돌무지 덧널무덤의 대표적인 대표 무덤은 이거 하나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네, 천마총. 천마라고 하는 하늘을 달리는 말이라고 하는 천마라고 하는 이러한 그림이 나왔는데, 아니 선생님 그림 없다면서요. 네, 천마의 그림은 벽화가 아닙니다. 네, 벽화가 아니고 유물에 그려져 있는 천마의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름을 붙이기를 네, 천마총이라고 합니다. 네, 배 가리개 말을 타면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자 제가 이렇게 말처럼 한번 그려봤어요. 네, 자 여기 사람이 이렇게 네 이랴 하면서 말을 타면은 여러분 이 사람의 발이 네, 말의 배를 이렇게 다치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배를 가리는 이러한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 배 가리개의 정중앙에 바로 천마가 그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이 무덤을 천마총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천마총의 천마는 벽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 그러면 돌무지 덧널무덤도 해결입니다. 해결.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굴식 돌방무덤. 자, 요거를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굴식 돌방무덤. 자, 일단 이 굴식 돌방무덤은 일단 이 무덤을 조성을 하는 이 당시 사람들의 그 이념, 네, 사상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굴식 돌방무덤은 자, 이런 어떤 사상적 배경을 가집니다. 아, 이거는 죽은 사람의 주거 공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념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영혼은 남아있다. 그래서 이 무덤에서 그 영혼이 살아가는, 네, 영혼이 살아가는 영혼의 생활 공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정말 집처럼 만들어 놨어요. 네, 지하에 있는 집입니다. 네, 지하에 있는 집. 그래서 네, 영혼이 살아가기 편하도록 사람처럼 네, 방도 있고요. 그리고 방과 방을 연결하는 네, 터널도 있습니다. 네, 통로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입구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영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네, 또 밤에는 또 주무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마치 집처럼 지어졌다. 지하에 있는 집처럼 지어진 것은 그 이유는 네, 이 무덤은 죽은 사람의 생활 공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념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렇게 네, 방이 있어요. 네, 널이 관이 있는 방이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네, 앞방이 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요. 여기에 여러분 이 돌아가신 분은 뭐 거의 왕급일 텐데, 네, 왕족일 텐데 이 방을 이렇게 돌아다닐 때, 네, 여러분 기어다니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복도가요 사람 키보다 훨씬 더 큰, 네, 더 사람 키보다 더 높은 복도가 터널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널찍한 복도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또 복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또 입구가 이렇게 있어요. 물론 입구는 막혀 있죠. 하지만 영혼은 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덮은 게 바로 굴식 돌방무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공부한 우리 신라의 돌무지 덧널무덤하고는 정반대다라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벽이 많네요. 네. 벽이 있어요. 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다? 네. 벽화 당연히 있다라는 겁니다. 벽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를 그냥 가만 놔두지 않고 벽화를 거기다 그려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통로가 있네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조금 과장을 보태면요. 경운기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싹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싹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장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통로가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는 어떨까요? 도굴이 마음만 먹으면 쉽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 우리 굴식 돌방무덤에는 부장품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도굴을 당해가지고 참 아쉽습니다. 네, 그게 있었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는 방금 공부한 돌무지 덧널무덤하고는 정반대다라는 것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굴식 돌방무덤의 대표 무덤은 또 무엇이냐? 이게 제일 쉽습니다. 그 외에 아까 우리 공부한 거 있죠? 여러분 돌무지무덤의 대표 무덤 2개, 석촌장군은 무지에, 석촌동고분 그리고 장군총.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벽돌무덤. 벽돌은 무효야. 무령왕릉 그리고 정효공주묘. 그리고 방금 전에 공부한 돌무지 덧널무덤의 천마총. 이렇게 네, 이러한 대표 무덤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거의 대부분의 무덤은 양식이 뭐다 여러분? 굴식 돌방무덤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단어 어떤 무덤 그 말고 어떤 생소한 무덤이 나오면 뭐 안악 사모분이라든지 뭐 강서대묘라든지 뭐 그런 것들 나오면은 네, 전부 다 굴식 돌방무덤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우리 한능검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네, 요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실 거는 뭐냐면요. 마지막으로 하실 거는 유행이죠. 유행을 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옷도 그렇고 내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물론 저의 헤어스타일은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네, 언제나 이런 스타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여러분 아무튼 네, 무엇이든지 그 문화는 유행을 탑니다. 네, 그래서 고구려가 처음엔 이거였다가 그 다음엔 이 무덤 양식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네, 그런 거를 좀 공부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워봅시다. 돌무지 무덤의 무, 네, 요게 이제 대표 글자고 굴식 돌방무덤의 굴, 벽돌무덤의 벽, 그다음에 네, 돌무지 덧널무덤의 덧 이렇게 한번 외워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고구려부터 한번 갑니다. 자, 이쪽에다가 제가 한번 써보겠어요. 네. 자, 고구려 네, 암기 방법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으세요.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몇 번 중얼중얼 금방 외워집니다. 고무굴 쉽죠? 고구려는 처음에 돌무지 무덤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네, 나중에 유행 뭐로 바뀐다? 아, 굴식 돌방무덤으로 바뀐다.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처음에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이었다가 이것이 후기 대체로 평양천도 이후부터는 네, 굴식 돌방무덤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고구려는 이렇게만 잡으시면 오케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백제. 여러분 백제는 수도 2번 바꾸잖아요. 고구려도 수도를 2번 바꿉니다만은 자, 백제 어떻게 바꾸죠? 처음에 한성시대가 있죠. 네, 위례성 한성시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서 한성 뺏기고 피난 가잖아요. 475년에 어디로? 충남 공주. 네, 지금의 지금의 충남 공주인 웅진으로. 그리고 나서 웅진 약 60여 년간의 기간을 가진 후에 성왕이 무령왕의 아들 성왕이 나라를 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획 이전하잖아요. 지금의 충남 부여인 어디로? 그렇죠, 여러분. 사비로 이동을 합니다. 이전을 하죠. 자,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 간 거는 피난, 웅진에서 사비로 간 거는 그렇죠. 계획 이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성시대에 유행한 양식이 있고 웅진시대에 유행한 양식 그리고 사비시대에 유행한 양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자, 백무 어렵지 않습니다. 백무 굴벽 꿀. 자, 몇 번만 중얼중얼. 백무 굴벽 꿀. 백무 굴벽 꿀. 네, 쉽죠? 자, 처음에 한성시대에는 돌무지무덤이었다. 여러분 바로 이 돌무지무덤이 뭐죠? 그렇죠, 석촌동 고분이죠. 자, 그러다가 웅진시대로 가면 둘을 다 쓴다. 뭐를 쓴다?
굴식 돌방무덤과 벽돌무덤을 쓴다. 바로 이 웅진시대의 벽돌무덤이 바로 다름 아닌 무령왕릉이죠. 무령왕릉. 네, 그러니까 무령왕릉 지금 어디 있겠어요? 웅진, 공주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사비로 가게 되면 사비시대에 다시 유행이 바로 이제 굴식 돌방무덤 하나로 이렇게 정착이 된다. 백무, 굴벽, 굴. 백무, 굴벽, 굴. 아, 여러분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자, 신라. 신라도 여러분 금방 끝나요. 네. 자,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자, 신덧굴, 신덧굴, 신덧굴. 네. 신라는 통일 전에는 오직 하나. 여러분, 우리 아까 공부한 거 있습니다. 돌무지 덧널무덤은 오직 신라 고유의 양식이다 그랬었죠. 바로 이 돌무지 덧널무덤. 네. 천마총, 금관총, 호우총 이런 것들이 있는데 통일 전에 돌무지 덧널무덤을 쓰다가 신라가요. 통일을 해요. 그래서 고구려하고 백제의 영토도 신라의 영토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점령을 한 고구려하고 백제의 문화도 당연히 들어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유행이 굴식 돌방무덤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신덧굴, 신덧굴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발해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네, 발해. 자, 발해는 발굴벽. 네, 발굴벽. 발굴벽. 이렇게 여러분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자, 둘 다 공주의 묘인데요. 둘 다 공주의 묘인데 사실 이 굴식 돌방무덤과 이 벽돌무덤은 그 시기가 15년 차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 굴식 돌방무덤은 누구 거냐면요. 정혜공주묘. 자, 그리고 벽은 여러분 우리 아까 벽돌무덤 암기법 벽돌은 뭐다? 벽돌은 무효야. 그렇죠, 여러분. 네. 얘는 정효공주묘라는 겁니다. 정효공주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돌무지 무덤 2개, 벽돌무덤 2개, 그리고 돌무지 덧널무덤 천마총 이것을 제외하고 다른 이름 나오면 뭐다 여러분? 다른 이름 나오면 전부 다 그 외 굴식 돌방무덤이다 그랬었죠. 네, 그래서 정혜공주묘는 굴식 돌방무덤, 정효공주묘는 벽돌무덤인데요. 둘 다 문왕의 딸입니다. 발해 3대 왕인 문왕의 둘째 딸이고요. 정효공주는 그리고 정효공주는 넷째 딸. 정혜공주는 둘째 딸, 정효공주는 넷째 딸인데요. 두 분 다 문왕이 살아있을 때 이 먼저 세상을 떴습니다. 그래서 둘 다 문왕이 스스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이 굴식 돌방무덤은 요거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이 벽돌무덤은 벽돌은 그게 무덤이건 탑이건 전부 다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죠.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 벽돌식으로 만들어봤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요렇게만 하시면 고분 어렵다고 하지만 끝! 오케이! 정리 완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서 잘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자,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는 참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건축, 탑, 불상, 비석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출제의 포인트는 여러분 사실 이러한 내용들을 어렵게 내려고 마음을 먹으면 정말 손도 못 대게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능검의 현재 출제의 경향은 뭐라고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쉽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사진과 함께 같이 이미지를 이렇게 연상을 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훨씬 더 좋고요. 일단은 뭐만 하시면 안심이냐면요, 이겁니다. 그게 어느 나라 거지? 일단 그것만 하세요. 네. 그 다음에 하나씩 이제 공부의 양을 늘려 나갈 때 그때 이제 조금씩 세부적인 내용들을 붙여 나가 보십시오. 일단은 국가를 구별해 보십시오. 네. 요것도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 평양의 안학궁 그러면 고구려, 미륵사 그러면 백제, 황룡사 그러면 당연하지 신라. 일단 요렇게 무엇이 나오건 간에
어떤 유물이나 어떤 유적이 나오건 간에 일단 그게 삼국시대의 어느 나라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먼저 구별하신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술술 풀립니다. 술술. 아셨죠, 여러분? 네. 책에 있는 모든 페이지를 나는 모든 글자를 그냥 다 외워버리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돼요. 네. 진도가 굉장히 느려져 가지고요. 거의 한능검 합격의 1년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없으시죠? 네. 한 달밖에 안 남으셨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일단 요거를 하시고 가장 핵심적인 거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은 조금씩 넓히시라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네. 자, 요렇게, 네.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은 다 이와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평양의 안압궁, 네, 장수왕이 세웠다, 네,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네, 7세기 초에, 네, 무왕이 바로 익산의, 네, 미륵사, 네, 전북 익산의, 네, 미륵사를, 네, 세웠습니다. 그리고 진흥왕이 경주에 황룡사를 건립을 했죠. 물론 그 황룡사에 그러면 여러분 황룡사 9층 목탑이 네 아주 유명하잖아요. 황룡사라고 하는 절은 진흥왕이 건립을 하고 그리고 그 황룡사 안에 이미 만들어진 황룡사 안에 9층 목탑을 세운 거는 선덕여왕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자, 그다음 자 이번엔 탑 한번 볼까요? 아니 선생님 고구려 왜 없나요? 현재 남아있는 고구려의 탑이 없어요. 고구려는 목탑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불타거나 또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소멸되었죠.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고구려는 현재 현존하는 고구려의 탑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제하고 신라의 탑만 남아있는데 모두 여러분 네 모두 여러분 돌탑이고요. 그리고 황룡사 9층 목탑은 참으로 아쉽게도 고려시대에 몽골이 침략을 해오잖아요. 네, 그때 불탑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 9층 목탑은 없습니다. 이거 있었으면 정말 우리가 전 세계에 아주 자랑할 수 있었을 텐데요. 정말 네, 참 이 아쉬운 게 정말로 많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실까요? 자, 익산 미륵사 아까 무왕이 세웠다 그랬죠. 여기에 이제 석탑. 네, 이 백제의 양식은요. 가운데 그 절의 가운데 아주 큰 목탑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석탑을 이렇게 만드는 거, 조성하는 것이 백제의 가람 양식이라고 해가지고 백제의 절을 짓는 양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주 큰 목탑 하나를 네, 가운데다가 탁 놓고 자, 그 다음에 네, 양쪽에 조금 작은 석탑이 있는 이러한 구조가 바로 백제의 네, 그 절을 만드는 양식인데 이 미륵사의 목탑은 지금 없어지고요. 네, 그리고 미륵사도 지금 다 사라졌죠. 그래서 이 미륵사지 터 지자입니다. 네, 절터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미륵사가 아니라 미륵사지. 네, 정림사지. 네, 정림사는 없고 네, 정림사의 절터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자 현재 남아 있는 석탑은 네. 목탑은 없고 그 동탑과 서탑 가운데에서 서탑만 지금 남아있죠. 자, 그 다음에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역시 네, 백자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걸 좀 보셔야 되겠어요. 자, 경주 분화산 석탑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벽돌은 그게 무덤이건 탑이건 간에 모두 다 어디에서 왔다? 중국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벽돌 전자라고 있어요.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어떤 한자인지. 네. 그래서 벽돌로 만든 탑을 뭐라고 하냐? 전탑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전탑. 여러분, 중국은 돌을 구할 수 없는, 그러니까 너무 땅이 넓어가지고 흙밖에는 없는 그러한 지역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당연히 탑을 세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흙을 이렇게 잘 빚어가지고 구워서 돌처럼 딱딱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쌓아서 탑을 만들겠죠. 여러분 흙을 빚어서 네, 딱딱하게 돌처럼 구운 게 바로 뭡니까? 바로 벽돌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해서 벽돌로 탑을 만들었는데 그 벽돌탑을 중국의 그 벽돌탑을 전탑이라고 하고 요 전탑이 또 우리 신라인들의 마음에는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벽돌 쌓듯이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한번 탑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돌 못 구하는 데 있어요? 어디나 다 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벽돌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벽돌이 단단해요? 돌이 더 단단해요? 그렇죠. 벽돌도 단단하지만 돌이 훨씬 더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을 벽돌 모양으로 직육면체로 깎은 거죠. 그래가지고 벽돌처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돌덩어리를 마치 전탑을 쌓듯이 벽돌탑을 쌓듯이 그냥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형태를 바로 벽돌탑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아, 그게 뭐냐? 바로 다름 아닌 경주 분황사석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재료는 돌이에요. 그런데 전탑을 모방했다 이런 뜻입니다. 전탑을 모방해서 그 양식대로 만든 석탑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분황사석탑, 모전석탑이라는 걸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주 황룡사의 구층목탑. 네, 바로 당시 요 두 개의 탑은 모두 선덕여왕 때인데요. 바로 선덕여왕 때 아주 대표적인 고승이 바로 자장율사였습니다. 그래서 자장율사께서 선덕여왕한테 건의를 해서 황룡사 구층목탑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당시 신라를 위협하는 그 외세가 9종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국가건 민족이건 간에요. 그래서 그들을 부처님의 힘으로 막아내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목탑이 9층이래요. 9세력을 막아낸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자, 그래서 자장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선덕여왕 때 바로 황룡사 9층 목탑이 건립이 되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불교의 힘으로 외세를 막아낸다. 불교로 나라를 지키는, 나라를 보호하는 불교의 하나의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얘가. 여러분 이건 뭐라 그러죠? 나라를 보호하는 불교. 우리나라 불교의 아주 중대한 특징인데요. 아, 여러분 호국 불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경주 황룡사의 구층목탑은 호국 불교의 대표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남아 있었으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요. 네, 정말 아쉽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탑은 요 정도.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엔 불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진과 함께 연계해서 우리 한능검 시험은 모든 문제가 다 어떤 시각 자료가 함께 등장해서 나오니까요. 네, 우리가 지금 보는 책에 있는 그 사진이나 어떤 그림이 실제 시험에서도 그냥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미지를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외울 때에도 이미지가 있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연가 7년면 금동열의 입상. 네, 요거 고구려고요. 다음에 서산 용현이 마해열의 삼존상. 열애, 석가열애가 3분 이제 계시는데, 열애가 3분 계시는데, 아무튼, 자, 어디에다가, 애는 절벽 애자입니다. 절벽에다가 새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있는 이 돌 절벽에다가, 이렇게, 똥똥똥똥, 이렇게, 정을 이렇게 쪼아서, 새긴 게 지금도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경주 배동의 석조열의 삼존 입상. 그래서 삼국시대에는 이렇게 삼존상이 참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비석. 자, 여러분 고구려의 광개토대왕릉비와 그리고 충주 고구려비. 자, 둘 다 어느 분이 건립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장수왕. 장수왕은 누구 아들? 광개토대왕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장수왕이 광개토대왕릉을 이제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바로 광개토대왕릉비를 함께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장수왕이고요. 다음에 장수왕이 백제 한성을 쳐들어가서 백제를 남쪽으로 몰아낸 다음에 한강 유역을 통째로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충주까지 자신의 고구려의 영역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세운 비석이 바로 다름 아닌 충주 고구려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의 비석, 그리고 이 충주 고구려비, 요것이 바로 현재 우리 한반도 내에 남아있는 유일한 고구려의 비석이에요. 광개토대왕릉비는 압록강 바로 위에 있습니다. 압록강 바로 위에. 바로 고구려의 2번째 수도인 국내성. 국내성. 지금의 중국 만주의 집안현이에요. 거기 있어서 현재 이 광개토대왕릉이 원래 만주도 우리 땅이긴 합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영토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쉽게도
한반도 내에 존재하는 유일한 고구려의 비석이 바로 충주 고구려비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택 지적비는 우리 전에 공부했네요. 네, 의자왕 때 대자평, 상자평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대자평을 지낸 당시 백제의 최고 왕족인 부여씨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귀족 가문이 무슨 씨라고요? 사택씨, 줄여서 사씨라고도 하죠. 네, 그래서 당시 그 가장 높은 귀족 가문인 대자평을 지낸 사택 지적이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늙어가는 거를 탄식을 해서 절을 짓고, 그리고 그 절 앞에다가 비석 세우잖아요. 그게 바로 지은 사람 이름을 따서 사택지적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불교 사상이 들어가 있지만 그 속에 뭐 인생무상이라든지 이러한 도교적인 관념도 들어가 있어서 도교의 증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공부했었죠. 자, 그 다음에 단양의 신라 적성비와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는 모두 다 누가 만들었다? 그렇죠. 진흥왕이 건립을 한 그러한 비석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충북 단양은 소백산맥을 넘으면,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요게 태백산맥이고 요게 소백산맥이라고 한다면요, 원래 소백산맥 안쪽이 원래 신라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신라 진흥왕 때 신라가 힘이 세져 가지고 여기는 이 소백산맥 위쪽은 고구려 땅이었는데요, 고구려의 영토를 이제 뺏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상북도 영주에서요, 여기가 경상북도 영주인데 경북 영주에서 중령을 넘어서 소백산맥을 넘는, 바로 여기 있는 이 고개가 바로 중령이에요. 중령. 요게 중령. 중령을 넘어서 이제 이 소백산맥을 딱 넘으면 충청북도인데, 현재로서는 충청북도인데, 영주에서 중령을 넘으면 바로 여기 단양이 있습니다. 단양을 점령을 하고 나서 기뻐서 만든 게 바로 단양 적성비라는 거예요. 적성은 당시 고구려의 성이었습니다. 단양에 있었던 고구려의 붉은 성, 고구려의 붉은 성, 적성을 점령을 한 다음에 나 잘했지 인증샷 찰칵. 그 당시에 비석은 인증샷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로 만든 진흥왕이 만든 비가 바로 신라의 단양 적성비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토를 진흥왕이 굉장히 많이 넓힌 다음에 그 다음에 순수비 4개 세웠죠. 그래서 창녕비, 그리고 북한산비, 창녕비, 또 마운령비, 황초령비, 이렇게 4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 자 볼까요? 자, 요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고대 일본을 우리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린 자부심을 가져야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일본에게 있어서는 문화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출제자들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내려고 해요. 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진 여러분 같이 보십시오. 책에. 삼국은 모두 당시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을 굉장히 많이 제작을 했는데 그 영향으로 일본의 고류사 목조, 나무로 만든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 지금 남아있고, 이것이 현재 일본의 국보 1호예요. 사진으로 보시면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우리나라 나무라고 하죠. 자, 아무튼 여러분, 자,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 문화, 우리가 일본에 전파해준 문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나씩 보시면, 자, 고구려. 역시 여러분 이것도 여기에도 출제의 포인트는 나라입니다. 나라. 담징이 어느 나라 사람이지? 일본에 뭔가를 해줬는데 어느 나라? 그러면 여러분 고구려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해자 그럼 역시 고구려,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담징이 종이와 먹의 제조법을 일본에 전수해줬고, 그리고 고구려의 고승인 계자 스님께서는 당시 일본의 왕자인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어서 정말로 많은 불교적인 그런 어떤 전파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수산리 고분벽화는 고구려의 고분이에요. 여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벽화가 있네요. 여러분 수산리, 그러니까 뭐겠어요, 여러분? 그 외에 당하는 굴식 돌박 무덤이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에 사진 같이 보고 계시죠?
네, 이 여성의 모습이 네, 일본 나라에 있는 다카마스 고분벽화와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여성의 헤어스타일이 머리를 뒤로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올백으로 넘겨서 뒤에서 묶은 모습. 또 네, 상의가 네, 치마를 이렇게 덮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상의가 하의 바깥으로 나와 있는 그러한 모습이 네, 고구려의 독자적인 그런 어떤 네, 양식인데 헤어스타일이나 네, 의복 양식인데 일본도 네, 다카마스 고분벽화의 여성도 바로 그러한 귀족 여성도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시 고구려 또한 백제 못지않게 일본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자, 백제. 백제야말로 정말 일본이 그냥 부모로 섬긴 나라죠. 네. 자, 아직기 한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직기와 왕이는 근초고왕 때 인물인데요. 한자를 전해줬어요. 한자를. 네. 천자문, 노노. 그러니까 우리 백제가 일본한테 한자와 유교를 전해줬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이 아래쪽을 보세요. 노리사치계가 네, 성왕 때 네, 불경과 불상을 전해줬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를 전해준 나라도 백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한자와 유교와 불교를 전해줬대요. 그럼 뭐 다 만들어준 거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그리고 우리 공부한 네, 근초고왕 때 칠지도라고 하는 이러한 특별한 상징적인 칼을 외왕에게 네, 외왕에게 하사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자, 신라. 신라는 고구려 백제보다는 네, 일본에 네, 전해준 게 적은데요. 그 이유는 신라가 일본하고 제일 가깝잖아요. 그래서 당시 신라는 일본의 그 왜구들의 그 왜구의 공격의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국경을 접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나라는 대체로 네, 영토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익을 공유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죠. 그러므로 적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나라가 신라였기 때문에 네, 신라와 외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하지만 전해준 것도 있긴 있다라는 겁니다. 조선술, 배 만드는 기술, 네, 자, 그리고 축제술, 제방을 쌓는 기술,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제방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저수지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바로 네, 일본한테 전해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방을 쌓으면 그 제방의 안쪽은 저수지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연못을 바로 뭐라고 일본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한인의 연못이라고 부른대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는 신라가 전해줬고, 여러분, 가야가 없느냐. 여러분, 사진을 보세요.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네, 가야 토기가 바로 일본의 스에키 토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특별히 네, 신경 써서 좀 봐주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네, 이번 시간에는 삼국의 문화를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 주신다면은 아주 효과적이고 훌륭한 그런 시험 대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9강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